하늘비자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한 우물만 파라 그랬어요. 그렇죠. 한 가지 일만 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가 된 것 같고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멀티플레이어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선 씨는 배우 외에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이럴 때는 좀 연기를 전공하지 않고 다른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예. 재능이 별로 없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진짜 다른 생각을 안 해본 게 지금 생각하면 좀 제일 후회가 되고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 시작했죠? 네. 몇 살 때예요? 7살. 7살에. 원로 배우시네. 그죠? 근데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어부지리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할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시도, 새로운 모험을 하는 분이신데 네. 배우에서 영화 감독으로 변신하신 분이에요. 네, 참 저는 이분이 부러워요. 그래요? 어쩜 왜요? 이렇게 똘똘하죠? 정말 제가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어서 오세요. 주상민 반갑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배님들. 너무 누가 선배? 반갑습니다. 유선 씨가 선배예요? 두 분 다 저는 선생님, 이제 선배인 선배님. 거 알겠네. 네, 저도 제가 좀 아래로 배웠는데. 감사합니다. 상민 밑으로- 나랑 친해. 아니에요. 말하고 나니까 게스트한테 실례했네. 아니에요. 유선은 언니는 죄송합니다. 유선 선배님은 평소에는 예. 정말 언니같이 제가 느껴지는 분이라서. 저는 유선 씨가 너무 어릴 때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네, 것도 저 있을 거예요. 아역 배우로 활동하실 때 네.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아. 진짜.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추상미씨니까. 예. 네.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뭐 감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 작품을 했나요? 지금 감독으로 장편 극영화를 준비하다가 예. 이게 어떤 역사적인 실화를 다룬 이야기거든요, 소재가. 그래서 이번에 그 리서치를 갔다가 이걸 사전 다큐멘터리를 먼저 좀 찍어야겠다 싶어서 네네. 그 다큐멘터리를 찍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그 한국전쟁 직후에 폴란드라는 나라로 간 북한 전쟁고아들에 관한 그 삶을 다룬 영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한 달 동안 폴란드에 가서 사전 다큐멘터리를 먼저 촬영을 하고 왔어요. 예. 북한 전쟁 고하면 북한에 있던 고아들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한 네네. 10만 정도 고아가 생겼는데 왜 남한 전쟁 고아들은 그 미국 등지로 많이 네네, 입양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북한 고아들은 그 당시에 사회주의 동맹국이었던 뭐 네네. 소련, 헝가리, 체코, 러시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로 그랬군요. 위탁 교육을 갔어요. 한 10년 정도. 입양이랑 또 다른. 입양은 다르고 그냥 한 기간 동안 그냥 네네. 양육을 받고 돌아온 거죠. 그 중에서도 이 폴란드라는 나라로 갔던 아이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폴란드는 다른 나라들이랑 다르게 사회주의 체제였는데 그 카톨릭 전통이 굉장히 뿌리 깊어가지고 네네. 그냥 공산 정부에서 이제 신앙을 묵인해줘요. 네. 근데 이 북한 아이들을 키웠던 양육했던 폴란드 교사들이 신앙심이 너무 깊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념이나 체제보다는 신앙심으로 아이들을 양육했고 또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선생님들을 부르고 이랬던 그런 관계를 조명하는 영화예요. 폴란드 분들을 엄마 아빠로 네, 부르면서 네, 네. 예. 그러면 그 북한의 어린이로 그 폴란드나 체코나 동부에 갔던 분들이 거기서 살고 계신 분들 물론 많으시겠군요. 아니요. 거의 전원 북송이 됐는데 그래요? 그 중에서 정말 특출난 뭐 공부를 너무 잘한다든지 이런 네네. 학생 몇 명은 대학 교육까지 받은 분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북으로 돌아와서 이제 3, 40년 후에 폴란드 대사가 되어서 폴란드 다시 돌아오신 분, 그리고 폴란드과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 교환 교수로 폴란드에 와서 이렇게 잠시 지내다 다 가시고, 네,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럼 누구를 조명하는 거예요, 이번엔? 저희 그 장편 영화 시나리오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 폴란드에 사실 리서치를 갔다가
이제 폴란드 생존 교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90이 넘으셨어요. 폴란드 분들? 네, 폴란드 분들이죠. 네네. 그분들에게 이제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그 학교에서 어떤 생활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 조사하러 간 거죠. 예. 근데 그 폴란드 교사분들이 이제 북한 아이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 그리고 갖고 있는 자료 사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왔습니다. 네. 예. 참 주상민 씨는 워낙 그 박학다식하고 아, 끊임없이 공부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재도 사실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던 소재인데 예.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간증이 이제 네네. 어차피 간증 프로그램. 네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그 2009년도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연출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단편 3편을 찍고 뭐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 경쟁 부분에도 출품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장편 영화로 입봉하기 위한 소재를 이제 찾고 있었을 때인데 전문 용어네. 오랜만에 듣습니다. 입봉. 데뷔. 데뷔. 아니 왜냐하면 영화 쪽에서는 그 일본 말을 많이 썼고 네네.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죠. 네, 예. 네, 그렇죠 데뷔. 데뷔. 그런데 사실 그 기간 동안 또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막 예. 이러면서 살짝 제가 산후 우울증 비슷한 게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연기자로서 좀 그 일도 내려놓았을 때고 새로운 꿈을 꾸고 막 그런 거는 굉장히 설레이고 창작의 기쁨도 느끼고 좋았는데 조금 어떤 우울감이 왔는데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굉장히 오래가고 좀 깊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는 어떤 그런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예. 그러면서 이제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이렇게 거듭나는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니까 너무 그 시간이 또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과만 있고 연합되어 있고 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런 시간이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 세상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너무 끊긴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 야망이 너무 없어지니까 그냥 말 안 한다 막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래도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게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해졌죠. 그러면서 되게 본질적인 기도를 드리게 됐고 주님과 그러니까 야곱처럼 정말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배우를 하다가 이렇게 다시 창작자의 길로 돌아섰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제가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이 뭐 그런 기도부터 하나님이 그때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예술가로 세우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시대마다 어떤 시즌마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작품에 녹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게 됐고 이제 또 그 다음 질문 그럼 하나님이 영화라는 장르를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영화가 정말 요즘 막 피칠갑하고 정말 악한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 영화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화라는 장르를 남겨두셨는데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했더니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 때는 비유가 있는 이야기로 저희들을 이렇게 그렇죠.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비유가 있는 이야기에 영상을 더딥힌 것이 영화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으면 제자들을 데리고 극장에 가셨을 수도 있겠다는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도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마음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 뜻하신 작품이 뭔지 저는 모르겠으니까 주님이 소재를 직접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제가 친한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찾아갔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북한 고아의 소재를 받게 되었어요. 예, 출판이 보류되어 있는 어떤 자료고 이것을 폴란드의 한 방송 기자가 실화 소설로 쓴 원작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는 과정에서 그리고 2006년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도 있더라고요. 폴란드에 아주 낡은 다큐멘터리 오래된.
근데 그걸 보는데 그 폴란드 교사들이 북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요? 60년도 싶어서. 넘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주목했던 건 그냥 어떤 인도주의적인 사랑을 넘어선 어떤 네. 굉장히 깊은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 관계 속에. 그래서 그 관계가 되게 궁금해졌고 또 우리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탈북민 뭐 정착 문제도 있고 그들을 품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생각나면서 이상하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품었을까 저 아이들을. 그래서 이 소재 또 고아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소재라는 걸 확신하게 됐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시나리오도 쓰고 이제 리서치하고 뭐 한국 근현대사도 공부하고 유럽의 근현대사도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이 있었어요. 다큐를 찍는 상상을 해봐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고 그 포커스 맞추기가 또 극영화로 제작이 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준비 기간도 많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래도 역사성도 있고. 네. 근데 주상미 씨는 배우를 하셨는데 연기 전공은 아니에요? 네, 저는 연기 전공이 아니고요. 그때는 제가 작가가 되고 싶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불문학과. 아, 그러셨구나. 정말요. 그렇구나. 지금 주상미 씨를 우리 시청자들이 보면서 아버님 모습이 좀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요. 그죠? 많이 닮았어요. 저희 어릴 적에 네. 저희가 아주 신인 시절에 아주 그 대스타였던 추성호 선생님이 아버님이신데 네. 같이 연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 그럼요. 예. 저도 일극을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의 연기는 참 독특하고 네. 좀 달랐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버님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우로만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이 예술가가 어떻게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예전부터 고민을 좀 하셨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 기억하시겠지만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이제 그 모노드라마가 굉장히 3.15 창고극장에서 뭐 네 거기서 막 명동성당까지 줄을 설 정도로 맞습니다. 근데 그때가 또 굉장히 이렇게 자유를 향한 목마름이 있어서 막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가서 시위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작품이 주제가 자유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시기와 딱 맞아 떨어져서 예. 근데 그 대학생들이 정말 시위를 잠시 멈추고 그 공연장에 와서 연극을 볼 정도로 네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그 아버지가 일기를 쓰신 걸 보면 이 좋은 연극 작품 한 편이 정말 분노를 잠재우고 대신 성찰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미래의 그 문화적 주체가 네. 될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지방 강당을 돌면서 대학교 예. 강당을 돌면서 이 공연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 자체가 아버지가 배우도 하셨지만 뭐 각색도 하시고 무대 장치까지 디자인하시고 네. 이렇게 좀 전방위 창작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자랐던 게 있어서 조기 교육이죠? DNA와 함께. 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연기자의 길로 뛰어들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네. 물론 연기가 굉장히 좋고 하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저는 창작을 네. 하는 예술가 이쪽에 더 저의 정체성에 맞다는 깨달음을 어느 순간 얻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빨간 피터의 고백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냥 한 편의 연극이 아니라 어떤 문화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꼭 그거를 네. 봐야만 되는 그죠? 그 아버님이 지금 이렇게 딸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하실 것 같은데 네. 추성호 쌤도 신앙이 있으셨나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갑자기 돌아가셨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정말 세월이 막 30년 이상 30년 정도 흐른 후에 저희가 홍대 앞에 아버지 기념관을 하나 떼아뜨르추라는 기념관을 네. 갖게 됐었는데 그때 오프닝 때 많은 분들 모셨는데 윤복희 권사님이 너무 오랜만에 그때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니네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영접한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희 가족들은.
근데 아버지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때 그 했죠. 뮤지컬에서 유다 역할을 맞아요. 하시고 네. 그때 유보크 권사님이 마리아 역할을 마리아, 하셨는데 네. 그때 윤 권사님이 거의 다 이제 배우들을 전도하셨대요. 예. 그래서 아버지를 늘 이제 교회 나가 그때 연예인 교회 하용 전사님 하고 네. 계셨던 교회 전도를 했는데 몇 번 나가시고 나중에 좀 그 열심히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영접을 하셨다고 세례를 받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네네. 영접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제 하셨네요. 생각에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그 갑자기 흥얼흥얼 찬송가가 네. 어머니가 20대 시절에 잠시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대요. 아주 잠깐. 네. 그때 배운 찬송가가 막 생각이 나면서 설거지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친구의 또 전도로 교회 나가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네, 네, 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교회 나가게 된 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렇다면 아버지가 천국에 가셔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신 게 아닌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찬송가 가사가 떠올라서 그렇게 설거지하면서 부르셨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구원되셨을 수도 야, 있겠다라는. 얼마나 좋으세요, 그죠? 네. 아버지가 주님을 모르고 세상 떠난 줄 알았는데 네. 영접했다는 다른 분의 증언을 들으면 너무 많이 그보다 더 울었어요. 큰 선물이 없을 것 같아. 네. 미 집사님의 인생 사전을 보니까 치유의 여행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혹시 폴란드에서 그 다큐멘터리 찍으시다가 무슨 치유의 경험 있으신가요? 제 치유의 경험이 아니고요. 예. 이번에 사실 다큐멘터리 그를 찍으러 가면서 이게 동시에 제 영화를 위한 리서치 여행인데 그 제 영화에 이제 북한 청소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 역할을 실제 탈북 청소년들과 이제 남한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섞어서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북한 청소년들을 요번에 대상으로 오디션을 봤어요. 네. 네. 그래서 탈북 청소년들 대상으로. 거기서 그 옥순이라고 조연인데 저희 영화에 등장하는 조연인데 가무에 능하고 되게 입도 걸하고 재밌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친구를 한 명 선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네, 이번에 폴란드에. 근데 이 친구가 몇 살이에요? 25이요. 나이는 좀 많은데 북한에서 공부를 안 해서 여기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네. 굉장히 어려 보이는 친구인데요. 노래도 잘하고 재능도 많아요. 이번에 연극영화과 동대 연극영화과 입학했어요. 그래요? 네, 왜 그래서 저를 보십니까? 저는 그 탈북 최초의 남한에도 탈북 최초의 그 스타가 한 명 나와야 된다라는 기대가 생각도 되네요.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북한에 있을 때는 고난의 행군 시절에 이제 가난해서 너무나 고생을 했고 그리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있다가 한번 붙잡혀서 북송을 다시 당해서 교화소에서 몇 개월 또 있고 다시 탈북을 감행해서 또 중국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국경 넘어서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와 같이 폴란드에 가서 그 90살이 넘으신 폴란드 생존 교사분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이 친구도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동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분들이 남한에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친구 송이라는 친구인데 송이에게도 이 여정이 치유의 여정이 여행이 된 거죠. 그렇구나. 네. 뭐 남쪽에 내려와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어떤 진정한 사랑이라든가 그래서 받아주지 않는 어떤 장벽 같은 거 많이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느끼는가 봐요. 예. 그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얘기 들어보면은 북에 있을 때는 뭐 먹을 게 아무리 작아도 네. 다 그냥 나눠 먹는데요. 네, 다 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눠 먹는데 남한에서는 뭐 내가 떡이 2개가 있다 그러면 자기 먹고 하나 버린다고. 네, 그렇게 좀 인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냉정한 모습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네.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면서 정말 그렇게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예, 어떤 분은 뭐 먹을 게 없어 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빵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랬다는 정말 웃지 못할 얘기가 네, 네. 우리 현실 속에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얘기가 하고 싶으셨어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요. 사실은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건 역사적인 실화고 그 실제 벌어졌던 실화에서 그분들의 생존교사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어떤 그런 주제나 메시지를 네네. 그 얻어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그 원장님이 그 북한 아이들을 가르쳤던 학교 원장님이 너무나 운이 좋게도 이제 살아계셔 생존해 계셔서 네, 그분 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폴란드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늘 그 외세에 둘러싸여 있어갖고 강대국의 침략을 그렇죠. 받았고요. 네. 늘 그게 오버랩성으로 이렇게 식민지였고 분단인 기간도 오랫동안 겪었어요. 그리고 임시정부도 있었고요. 예. 제대 때. 그러고선 이제 나치 아우슈비츠가 또 있었잖아요. 이 맞아요. 나라에. 그래서 300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하고 그런 굉장히 전쟁의 상처를 아는 분들이었고 그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 고아들이 간 거였기 때문에 또 소련의 식민지가 되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했던 이유가 그런 전쟁의 상처하고 관련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원장님 그러시는 거야. 우리 교사들 중에 누군가는 고아였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전쟁 중에 그리고 본인은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예. 전쟁에 참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고아들이 딱 이 기차역에 내렸을 때 그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또 미군에 의해서 공중 폭격을 당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어서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사람들 보면 막 무서운 거죠. 그래서 폴란드 교사들 벌벌 떨면서 막 공포에 질려 있는 아이들을 보고 교사들이 우리가 필요한 건 이 학교에서 교과 과정이 아니라 저 아이들한테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게 교사들이 저는 의견의 일치를 봐서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대요. 네네. 근데 동유럽으로 간 다른 나라의 케이스에도 엄마 아빠라고 부른 케이스는 없더라고요, 선생님은. 근데 폴란드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했고 6년 뒤에 아이들이 다시 갑작스럽게 북송이 돼서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생리별을 하게 되는데 네. 아이들로서는 친부모도 잃었고 전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부모도 그렇게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같이 간 그 젊은 배우가 좋은 경험을 했겠습니다. 네네네. 사실 그 탈북 아까 그 우리든 탈북자들을 아직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분들이 많이 외로워하시고 적응하는 데 힘들어하시는데 아까 그 폴란드 교사들의 사랑이 네. 저희에게 좀 전해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도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정말 질문에 계속 연이어서 답을 드리자면 어떤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싶고 그거를 이번에 캐치를 하고 온 부분은 이제 그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그 시대는 정말 다 전쟁의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저희 개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이 고난이 그냥 쓸모없는 상처, 뭐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상처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상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관점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경우는 정말 역사적으로 그렇게 상처에 처했던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살린 경우로 이제 보여줄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런 상처가 연결고리가 돼서 그런 어떤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생전 그분도 처음 보는 까만 머리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동양 아이들을 네네. 정말 내 새끼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 겪은 한국전쟁이라는 그렇죠. 상처가 있고요. 그렇죠. 저희도 뭐 상처로 얘기하자면 만만치 않은 민족이잖아요. 한나는 민족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상처는 버려야 돼. 그리고 앞으로 달려. 뭐 글로벌 뭐 이러면서 너무나 이게 경제적인 물질적인 방향으로 사회가 맞아요.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가치들이 되게 이렇게 묻혀진 것 같아요. 네. 다큐는 몇 분짜리? 다큐는 아마 1시간 반 정도. 네. 볼 수 있나요, 일반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에 극장에서 개봉하는 버전과 방송에 송출되는 예, 버전이 예.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대가 되네요. 다큐를 먼저 개봉하면 영화에 지장 주지 않을까요? 근데 두 가지 장르가 너무 다르고요. 예. 영화는 정말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장 영화, 아이들. 영화는 굉장히 예.
재밌을 거예요. 아이들의 그 막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담겨 예. 있고 영화는 주로 생존 교사분들의 어떤 증언과 또 송이와 저의 스토리. 그렇군요. 네. 근데 네. 또 그러려면 투자 뭐 이런 제작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 네.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저는 그건 정말 전적으로 조분 선생님께 한테만 맡기고 예. 있는데요. 이번 사실 다큐멘터리도 그 지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예. 진짜 하나님이 길을 많이 잘 열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죠. 이끌고 가시는 작품이다. 길을 열어주시면 네. 예, 길이 걱정하지 않고 길이 있다는 생각보다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네. 그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음이 있을 때 굉장히 기대돼요. 네, 그죠. 폴란드란 나라도 좀 바르샤바를 통해서 네. 예, 그 나라의 그 모두도 좀 보고 싶고 특히 너무나 새로운 소재였기 때문에 뭐두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새로운 저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느낌도 있고 네. 그 소재가 우리에게 어떤 이 통일로 가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통일을 약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신 건가요? 그럼요. 이거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네. 폴란드와 북한이라는 전혀 다른 두 문화의 집단이 예. 만나서 처음에는 이 둘 사이에 사전도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완전히 다른데,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거 들고 뭐 이건 물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다른 두 문화의 집단이, 그리고 아리랑을 아이들이 부르는 걸 보고 네. 전혀 문화가 없는, 사실은 좀 문화가 없고 미개한 그런 민족이라는 생각도 있었을 텐데 예. 그런 문화, 부채춤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실화 소설에 보면.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는 과정이 정말 어찌 보면은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그 통일의 여정과 굉장히 비슷한 네네. 그림이 될 네, 거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통일이 됐을 때 겪어야 되는 그 괴리감들에 대한 네. 그 준비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그 영화가 부분을 좀 제시할 것 같아요. 도움이 그럴 수 있을 되겠어요. 것 같습니다. 너무 몰라가지고 저희가. 예. 쇼팽 곡이 좀 많이 나올까요? 네, 우리 선배님은 너무 지식이 많아서. 네, 폴란드의 쇼팽이 또 굉장히 민족적인 영웅이었잖아요. 그럼요, 네네. 단지 음악가가 아니라. 그래서 쇼팽곡도 나올 것 같고요. 예. 이 폴란드가 민요가 되게 유명해요. 그렇죠. 산새들이 노래한다 그거 트랄랄라 그 네네. 곡도 폴란드 곡이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노래와 왈츠도. 그다음에 한국의 아리랑 한국적인 가락을 좀 섞을 예정. 네네. 진짜 잘 섞이더라고요. 되게 가락. 또 민속춤이 많으니까 네. 마르주카 같은 마르주카 같은 네. 그런 일련의 작업들 지금 뭐 다큐 찍고 영화로 가는 작업들을 쭉 보고 있으면 집에를 들어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막 그 생각을 그랬어요? 했어요. 네. 애기는 어떻게 돼요 가족은? 상미 씨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지금 사무실 없이 집에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렇군요. 혼자 막 많이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하시니까 가능하군요. 재택근무하니까 예. 일주일에 3번은 아이랑 같이 몇 시간을 살이에요? 보내고 있고요. 지금 아이가 6살이에요. 네. 이제 내년에 6살? 7살 되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영화 찍으러 장시간 비우게 되면은 예. 그때 얘를 그냥 아역 배우로 출연시킬까 막 이런 생각. 그 좋은 방법이다. 그거 괜찮다. 아니 어. 재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의 영향으로. 예. 감성은 굉장히 풍부해요. 네네. 감성 풍부하고 정말 지겨울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을 엄마한테 막 많이 하고 아 그래요. 예. 너무 그런 면에서는 감성이 풍부한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데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수줍음이 많았거든요. 원래 부끄러운 사람이 연기하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감수성, 내성적인 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이 하는 거는 예능이고 여기 와서 확신을 얻네요. 제가 그 맞죠?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들었어요. 우리 수상미 집사님 박간 양반은 어떤 일 하시는 양반은 분이에요? 뮤지컬 유명한 저희 연극 박간영 배우잖아요. 그래요? 네. 네,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 요즘 영화도 좀 짜투리 출연, 나오고 드라마도 좀 드라마도 예, 나오고 예. 전방위로 활동을 하고 배우 연기하는 남편과 살면 연기자를 이해해 줄 것 같으면서도 훤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이 싫어하죠. 글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 선배님은 다르시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기 모니터 해줄 때 연애 네네네. 시절부터
저는 이제 남편에 대한 뭘 보고 나면은 막 1시간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은 말을 못해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자기는 손해고 제가 어쩔 때는 좀 심하게 막 해서 막 연애 시절엔 잠적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유, 나 아까 석준 씨 나오는 드라마 재밌다는데 모니터하지 마세요. 아주 네, 잘하고 요즘 안 있어요. 해요. 요즘 안 해요. 좀 많이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애기 아빠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아, 이석준. 이석준 씨. 예. 예. 많이 나오는 배우예요? 연극 많이 하고요. 저는 옛날에 상미 씨랑 같이 공연도 네네. 보러 갔었고요. 요새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종편의 드라마. 네, 그 바람을 피는 상대요. 멋있는 바람을 피는. 그래서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바람을 피고 싶은 잘생긴 그렇군요. 남편이요. 예. 그 상록 씨하고 또 두 분은 다 오빠예요? 네네, 제가 막내 딸이. 그 집에 아이들은 뭐 배우가 되려는 아이들 없어요. 할아버지가 워낙이 맞아요. 우리 표현적 끼가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은 분이어서 네. 분명히 그 자녀들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첫째 오빠의 아기는 예. 우리 올케 언니도 이제 배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성함이 막내 알고 딸이 갑시다 우리가. 예, 첫째 오빠는 추상욱. 추상욱 씨. 고요. 근데 그 아기가 딸인데 끼가 되게 많아요. 예. 그뭐 하려고 그래요? 지명이하고 얼마 전에 놀았는데 근데 둘이 연극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파 밑에 아래 들어갔다가 짠 하고 나와요. 그래서 선녀와 나무꾼 연극을 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상치 않다. 네, 둘이 그냥 네. 그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와, 얘네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그럼 상미 씨 아기 나중에 데려가서 영화 출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얘가 워낙 엄마 껌딱지라서. 그래도 현장 가서 보면 또 그러지 않을 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있죠. 아니 뭐 남편까지 출연시키면 되잖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남편까지. 남편까지는 촬영 가족 오는 날에 경우. 보라 그러고. 자 이제 다큐멘터리는 어느 정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후반 작업까지 예, 아니요.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예, 편집하고 있고 한 3월 정도에 이제 후반 예. 작업 다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늦 봄이나 초여름 정도에는 내년에 공개가 될 것 2017 같아요. 년에? 네. 예. 네. 개봉이 되면 가서 보면 되고. 네. 예, 보러 극영화는 와주십시오. 어느 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극영화는 지금 요번에 폴란드 갔다 와서 사실 시나리오를 좀 대폭 수정해야 되고 이런 네. 과정이 있고요. 거기가 그 제가 갔던 그 푸아코비체라는 마을이 네. 또 지금 현재는 북한 아이들이 떠난 후에는 폴란드 전역에 중증 장애아들의 수용 시설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을이 굉장히 또 의미심장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7, 8월에 방학 때 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제가 7, 8월에만 가서 찍을 수 있어요. 아. 거기서. 그래갖고 내후년 7, 8월에 아마 크랭크인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니, 앞으로 한동안 굉장히 지금 하실 일이 많고 사실 기대도 되는데. 네, 좀 길더라고요, 영화 네. 작업은. 아유, 그럼요. 근데 저희는 연기자로서도 추상미 씨를 만나고도 연기자요. 싶은데요. 네. 네, 연기는 제가 사실은 어릴 적 참 경험이 정말 무시 못하는 네. 게 저는 연극에 대한 무대에 대한 그 향수와 그리움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무대에는 이제 계속 쓰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는 제가 감독을 하다 보면 이게 비는 역할, 이게 좀 남들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좀 꼭 필요한 역할 그런 거 이제 제가 하면서 아니면 제가 좀 재밌는 역할을 만들어서 할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다큐 한 가지 소재를 만나게 돼서 다큐멘터리로 사전 작업을 하고 네. 공영화를 작업을 해서 끝나는 시간까지는 인생에서 아주 큰 부분이 할애가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추상미 씨 인생에서는 어쩌면 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요즘 그렇습니다. 그 돈도 많이 들 텐데 네, 돈도 제작비도 많이 들어요. 요즘 네. 많이 드는데. 잘 마련하셨어요? 네, 뭐 다큐 제작비는 그렇게 지원을 받았고요. 장편 영화 제작비는 어떤 시민들의 후원이나 네네. 아니면은 뭐 본격적인 전문적인 투자도 받아야 되겠지만 좀 요즘 시민들의 크라우드 펀딩을 네네네. 이용해서 또 하기도 하고 여러 수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죠. 확신합니다. 그럼요. 그럼 제작, 연출, 각본 다 상미 씨가
하시는 예, 거예요? 지금 제작은 공동 제작사를 둘 수도 있고요. 아직은 네네. 이제 시나리오가 마무리되고 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나리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다큐 영화가 흥행에 좀 성공을 하면 네. 또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요즘은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기도. 예. 네, 작품이. 근데 이 작품을 하면서 되게 많이 강연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통일에 대한 혹은 한국의 근현대사 이렇게 예, 우연히 공부하게 예, 됐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어떤 한국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 막 이런 게 통일 관련해서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되게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처음엔 거절할까 하다가 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같아서 그거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요즘 여기저기에서 통일부에서도 강연을 하고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에도 나가서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일과 그다음에 지금 영화가 정말 무사히 하나님 뜻대로 잘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치지 않고 이렇게 좀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가족 지명이가 그렇게 네. 아무래도 제가 지명이를 돌보지 못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이 아이는 저 모르겠어요. 막 이런 그 기도 많이 드려요. 그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아 우리 진짜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거든요. 네, 아멘. 예, 우리가 부모가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키우고 나니까 하나님 키우신 거구나를 알게 돼요. 아 그렇죠. 예. 잘 나오셨죠? 네, 많은 도움 얻고. 저도 준비하는 그런 그 영화 작업의 그 다큐의 후반 작업, 네. 공영화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잘 완성이 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가 만들어져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홍보가 되면 참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뭐 다 보지는 못하죠. 그런데 오늘 최상미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아직 영화는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영화가 궁금해지고 정말 보고 싶어요. 네, 어떤 그쵸. 영화일지. 맞아요. 예. 네. 그 단지 감독이 아니라 뭐 배우의 시선도 있고 또 엄마의 마음도 있으니까 그 추상미 씨가 하는 작업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나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일까 하는 기대가 가득합니다. 네, 2017년, 18년이 뭐 먼 미래 같지만 금방금방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